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13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일본 와서 힘들었던 점 있으신가요? 그리고 반대로 즐거웠던 점, 재밌었던 점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일본에 와서 힘들었던 점은요. 뭐 외국에 사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일본에 와서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외로웠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정말 거짓말 없이 적응 잘 하고 친구도 많이 생기고 알바 이제 사원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높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과도 이렇게 이런저런 어른으로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 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들과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물론 외로운 적은 있습니다. 외롭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이런 저의 내면적인 고민 빼고는 일본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딱히 언어적으로 이제 일본어를 못해서 막 힘들었던 적도 딱히 없었고요.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처음에 와서 직구했을 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술술 말이 잘 통해도 그냥 내 국적이 한국이라는 것, 내 국적이 외국이라는 것 딱 하나 때문에 그냥 여권 색깔이 다르다는 것 하나 때문에 집을 막 못 구하거나 그냥 이렇게 막 뺑기 맞거나 이랬던 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말이라도 안 통하면 아 그래 내가 멍청하구만. 내가 공부를 더 안 해서 그렇지. 아 내가 못 알아들은 게 있겠구나. 놓친 게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는데도 아 그래도 국적이 아 그래도 외국인이었어. 이런 말을 들었던 게 정말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빼고는 정말 정말 해피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즐거웠던 점, 재미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이제 일본 하면 생각하는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부활동, 클럽 활동, 막 대학 청춘, 그리고 막 불꽃놀이, 벚꽃놀이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대학 생활도 뭐 여기 와서도 절반 이상이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캠퍼스 활동을 즐기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모두들이 원하는 그런 되게 청춘 것 같은 대답은 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친구들이 저희 집 놀러와서 타코야키 파티하고 대학 끝나고 대학 뭐 근처에 있는 데서 같이 밥 먹고 학식 먹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추억이고요. 이제 알바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제 제가 한국 음식을 소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노쿠보 딱 들어가서 같이 소주 딱 마시고 그런 것도 정말 저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저의 이제 생활,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재미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그럼 다음으로 14번째 생활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한 달 생활비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집세, 그러니까 야칭은 부모님이 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학교와 병행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일 시프트를 많이 못 놓다 보니까 되게 저의 예상보다 적게 벌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의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집세는 부모님에게 손을 좀 벌리고 있습니다. 집세 빼고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뭐 와이파이나 뭐 전기세, 가스비, 뭐 보험비 이런 걸가 한 2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비가 정말 저의 찐 먹고 자고 쓰고 뭐 하는 그런 생활비가 한 60에서 80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친구 생일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시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고정적으로 한 60에서 80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60만 원 정도 알바로 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의 생활비는 제가 번 돈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야칭이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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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뭐 보험비 이런 것만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15번째 질문입니다.
저의 피부 관리법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정말 피부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딱히 피부를 위해서 뭐 좋은 크림을 쓴다던가 좋은 팩을 쓴다던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건 없지만 제가 피부를 위해서 꼭 이것만은 한다라고 하면 선크림은 정말 잠깐 편의점 갈 때도 무조건 바르는 편입니다. 정말 무조건 바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귀찮거나 하면 여기까지 오는 마스크에 모자 푹 눌러 쓰고 갈 때도 있는데 정말 최대한 무조건 바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이면. 그리고 그만큼 이제 클렌징도 열심히 하고요. 각 피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끔 생각날 때 그 화장 지우는 오일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조금 녹여주는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림은 저는 정말 딱히 고정적으로 쓰는 건 없고요. 되게 싸게 산 제품 아니면 그냥 좀 평판 좋은 크림 딱 하나 사서 한 가지만 이제 소나무로 바르는 타입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16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끼고 나오는 이 안경은 패션 안경인가요? 진짜 안경도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꽤 안경을 자주 끼고 나오는데요. 이 안경들은 모두 패션 안경입니다. 심지어 제가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김 끼는 것도 싫어서 알까지 다 뺐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안약을 넣을 때 이렇게 넣을 때가 있는데 친구들도 엄청 놀라거나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안경은 지금 끼고 있는 이 검은색 안경이랑요. 아마 첫 번째 슌이랑 같이 찍었던 영상에 끼고 나왔던 요 회색 안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안경이 있으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의 여기까지 나오는 생얼로 나온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 보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그 제가 도수가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말 눈이 요만해지거든요. 제 안경 낀 모습을 본 친구들은 다 이해를 해줄 텐데 네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도 저의 생얼에 요만해진 눈을 공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네요. 다음으로 17번째 질문은 왜 도쿄를 선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도쿄를 선택한 이유는요. 그냥 도쿄의 분위기가 좋아서 여행으로 도쿄를 많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여행을 도쿄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쿄 지리나 뭐 도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지역보다 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인서울을 좋아하듯이 저도 인도쿄를 하는 편이 취직할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조금 있었고요. 그냥 도쿄가 그냥 좋았습니다. 되게 분위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18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일본 드라마, 영화, 예능을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까 음악이나 뭐 애니 얘기할 때 나왔던 것도 똑같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19번째 질문은요. 혹시 한국에서 택배를 받는다면 어떤 택배를 받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요즘 웬만한 거는 일본에서도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는 솔직히 잘 뭐 비싸지만 여기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받고 싶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굳이 음식을 뽑으라고 하면 이제 일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신상 편의점 음식 같은 거를 조금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신발 같은 게 일본에서 안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팔아도 해외 수입이기 때문에 정말 비싸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되게 신상 같은 것도 빨리빨리 들어오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되게 사는데 불편한 것도 없고 네 크게 막 이건 꼭 보내주세요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20번째 20번째 질문입니다.
20번째 질문은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거는요. 일단 유튜브를 1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내년 1월이면 딱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그래도 조금 성장을 이루고 싶다. 저의 뭐 편집 기술이나 이런 유튜브 기능적인 부분 플러스 또 기왕 시작한 김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채널 키우기가 지금 1위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뭐라고 그러죠? 취준이라고 하나? 이제 일본에서는 슈카츠라고 해서 취활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 공부를 슬슬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어 플러스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목표는 이제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요즘 또 살이 또 많이 찌고 있기 때문에 더 불어나기 전에 올해 안으로 조금 이렇게 마르다고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예쁜 옷핏이 나올 정도로 살을 좀 빼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 다이어트가 아닌 조금 체력이 딸리기 시작해가지고 좀 근육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육 운동 위주로 운동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로는요, 사실 저는 큰 목표를 정해두고 하기보다는 되게 짜잘짜잘한 목표를 설정해두고 이렇게 게임 하듯이 깨가는 맛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올해 목표라는 건 없지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1번째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인기가 있어 보이는데 재밌는 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먼저 이 질문을 제 친구들이 보면 정말 박장대소 하겠네요. 저는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썰을 기대하신 분 정말 죄송하고요. 그냥 저의 학교에서의 이미지는 하얗고 한국어 잘하는 일본인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타쿠, 밝은 오타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재밌는 썰은 없었어요. 그냥 학교 생활은 매일매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22번째 질문입니다. 22번째 질문은 이제 좀 묶어서 말을 해보자면 한일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저는 꽤 어렸을 때부터 일본을 좋아했기 때문에 뭐 약간 장난 반, 뭐 진담 반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외국 노냐, 역사 공부 안 했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한국인들한테. 그래서 내가 진짜 유학을 간다면 역사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가자 라는 마음이 있었고 물론 당연하지만 그런 마음이 좀 컸기 때문에 이제 가끔 댓글에도 있어요. 뭐 역사 제대로 알고 가신 거냐. 근데 이거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제가 다른 과목은 공부 안 했어도 역사는 열심히 공부했고요. 이제 일본인들한테도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저는 이제 위안부 같은 것도 중학교 때 아예 위안부 이제 동아리, 학교 동아리 말고 아예 연합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걱정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 대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제 일본인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걱정과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외에도 일본인들과 그렇게 역사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애초에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게 의식 안 하면 한국인들도 우리들끼리 역사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슌과도 한번 약간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고 사실 잘못된 역사를 공부했다기보다는 아예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일본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해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다. 몰라서 미안하다. 그리고 되게 쉬운 것 같은 경우도 정말 뭔가 저한테도 되게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정도로 되게 애들이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미안해하고 되게 정말 생각보다 수월하게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련된 거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사 외에도 되게 뭐 사이가 안 좋았던 적도 많잖아요. 불매운동하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일본에 와서 차별당하거나 뭔가 한국인? 외국인? 이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챙겨주고 잘해주면 잘해줬지. 네. 그래서 사실 별로 힘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으로 23번째 질문은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본받은 점, 느낀 점 같은 거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공부가 되었던 점은 정말 많기 때문에 딱 하나를 뽑아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저희 알바였던 것 같아요. 알바하면서 배웠던 것들. 제가 말하는 그 알바에서 공부가 되었다는 것들은요. 단순히 이런 기술직이나 서비스직으로서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알바가 되게 좀 특이한데 저희 알바를 이제 관리하는 회사는 직원들의 뭐라 해야지? 스텝업,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예요. 그 제가 처음에 면접을 통해서 들어와서 되게 이렇게 처음에 준비했던 단계도 저의 단점과 장점을 쏙쏙 뽑아내서 너의 장점을 유지시키고 단점을 장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도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라. 약간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전 처음엔 나는 그냥 돈 벌러 왔는데 약간 이런 사람으로선 깜짝 놀랐죠. 근데 이게 이 회사의 약간 방침이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알바를 하다 보면 사원분들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 사원분들의 사고 방식도 단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알바를 나중에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100%이 알바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너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를 되게 전력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너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너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하십니다. 저는 그거에서 되게 처음에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놀라웠고요. 그래서 전 되게 알바 가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로봇처럼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내놓고 또 저희가 손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리고 돈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들 되게 흔하게 말하잖아요. 일본인들은 친절하고 배려가 많다.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뭐 친절하겠구나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저희 알바 이제 사람들을 보고 느낀 게 단순히 친절하고 배려가 넘친다기보다는 되게 그냥 마인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속해 있는 내가 매일매일 출근하는 이 출근처의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해서 우리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거기에 속해 있는 나도 당연히 행복해지지 않을까? 같은 느낌? 근데 그 마인드를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 힘내거든요. 애들 다 승질내고 있고. 근데 저희 알바를 봤을 때는 모두가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모두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좀 사소한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아주 본받고 싶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끝내고 24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장점은요, 이제 저 같은 오타쿠가 보기에는 그냥 되게 오타쿠 활동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정말 어딜 가도 애니 속 한 장면 같은 예쁜 곳이 많아요. 뭐 이건 외국인이 보기에는 한국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일본을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딜 가도 성지순례하는 느낌입니다. 정말 예쁜 곳이 많아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요.
사실 물가 이런 것도 딱히 차이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교통비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교통비가 정말 손이 후덜 떨려요. 사실 전 일본 살면서 불편한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5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사실 저희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유튜브였기 때문에 딱히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저의 정말 솔직한 매일매일 브이로그를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저의 친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많이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저의 이제 요리하는 영상을 보고 싶다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저도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땐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 때문에 요리하는 영상, 그리고 도시락 싸는 영상도 이제 열심히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의 한 살 밑에 여동생도 이제 도쿄로 좀 있으면 오기 때문에 여동생과 이제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여동생도 되게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친구거든요. 그래서 슌과의 영상도 물론 주기적으로 올릴 생각이고요. 제 여동생, 그리고 제 친구들과의 일상도 많이 많이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시청해주세요. 다음으로 26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이제 일본 와서 핸드폰 개통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라인 모바일을 사용 중이고요. 원래는 이제 일본 와서 저도 핸드폰까지 통째로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1년 정도 한국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받을 때 핸드폰이 좀 맛이 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아이폰을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 저는 그냥 그 유심칩만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라인 모바일에서 유심칩만 따로 개통을 했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소가 있고 재료카드 같은 게 제대로 잘 있으면 되게 한 2시간 만에 핸드폰 번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온 핸드폰에 한국 유심칩이 빼고 일본에서 받은 유심칩을 심어서 그냥 지금 사용 중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댓글을 또 달아주시면 제가 글로써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7번째 질문이고요. 저의 썸네일 어떻게 만드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썸네일은요, 정말 5분이면 뚝딱 만드는데요. 제가 아이패드로 편집도 하고, 아이패드로 이제 굿노트를 이렇게 다이어리 끄적끄적 하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썸네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캡처를 해서 그냥 굿노트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슈르륵 짝짝 뭐 한일 커플 아니면 뭐 놀아봤당 뭐 이런 거 이렇게 써가지고 딱 이렇게 딱 올립니다. 정말 그게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Q&A 영상 전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좀 개인적인 질문들만 뽑아서 답을 해봤는데 너무 이렇게 주절주절 떠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좀 이렇게 다음 영상부터는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전편으로 저의 개인적인 질문만 해봤기 때문에 내 질문 왜 아직 대답을 안 해주셨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후편에 슌이랑 같이 대답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후편 영상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재밌고 깔끔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